네, 반갑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하락세가 진행이 됐죠. 네, 일단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궁금한 부분은 바로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이 과연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더 고통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조금 살펴봤더니, 인버스 쪽 매수가 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레버리지를 팔고 인버스를 매수했다.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또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투자가 많이 방향성을 투자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방향성 투자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버스, 즉 시장의 방향에 투자했다는 것은 약간 좀 그 흐름적인 부분들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동향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이제 딱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객관적인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승 장세 속에서 상승 추세 속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그것은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들 또는 상승 추세가 유지됐었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 사두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잘 유지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매수를 더 해도 되는 것인가, 뭐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겠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점은 상승 추세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볼게요. 지금 추세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21선에 대한 지지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이 21선의 지지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는요, 이 21선과 5일선의 데드크로스, 즉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진행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면서 오히려 이 과매수 국면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RSI 지표가 더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5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50 정도라면은요, 일단 평균 이하치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은 상황,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반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매가 없이 그냥 슬금슬금 떨어지는 조정을 통해서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6월달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 비교를 해드리고 있죠.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상승 반전, 이런 포인트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몇 번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이 흐름들이 50 이하까지 떨어진 상태,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올라가고, 또 그 아래쪽까지 비슷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 장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의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일단은 뭔가 좀 좋은 호재거리를 가지고 나와야지만이, 반등을 해줘야지만이 주가가 좀 좋은 흐름 보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미국 장세가 안 좋게 나왔다라면 일단 떨어져서 시작할 거예요. 떨어져서 시작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그냥 바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해서 출발하게 된다라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지점에서 반등을 통한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개파락을 통한 어떤 주가 하락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종목들 주사 담으시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 출발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요,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제 매도를 못한 종목들, 매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종목이 있으면 매도 관점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장중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보합 수준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수준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변수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내일 빠진다, 오른다, 이런 예측이 아니라 빠지면 어떻게, 오르면 어떻게, 그 다음에 보합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응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괌에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아래쪽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지냐, 이걸 우리가 좀 주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코스닥, 코스피 둘 다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센 하락을 만들 것이냐, 어디가 더 큰 변동성을 만들 것이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코스닥이 더 세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격이 높기 때문에 이격이 크게 더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더 코스닥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동안 볼게요.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들어갔는데요. 매도가 확장되는 것 같았지만 조금 마지막에 진정세가 좀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도 보합이거나 아니면 상승 출발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주말장 변동을 먼저 끌어와가지고 대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주말장 변동은 항상 오전과 오후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동향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생각하시고요. 한 10시, 11시쯤 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방향성을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순매수 유지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방향성을 하방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좀 편안한 투자 또는 잘 맞는 그런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일단 매도가 확장된 부분이었지만 막판에 좀 진정시켜줬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점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또 근데 금융투자 쪽은 아침에 다 쏟아내고 오후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조금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코스닥 쪽이 더 강하게 내려갔었던 이유는 금융투자와 그 다음에 투신 쪽 매도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제 1,700억이나 쏟아졌기 때문인데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매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도 이런 그 수급 주체의 어떤 포지션들이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가의 연속적인 하락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시면 인버스 쪽 매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금융투자 쪽 매수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없어요. 연기금은 LG화학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뭐 LG화학은 악재성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LG화학 쪽에 오늘 매수는 연기금이 전부 다 해줬다. 즉 주가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LG화학을 샀지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근데 기관 합계로 보게 된다면은 그래도 제법 되는 물량이겠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50억 순매수고요. 인버스 다음으로 매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레버리지는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하시려면은 일단 매수된 현금을, 그 매도된 현금 또는 대기 중인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더 내려가서 밑바닥까지 쳐주고 나서 반등 나갈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그렇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들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가 반등을 통한 주가의 어떤 상승 기대치를 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외국인들 보면은요, 지금 하이닉스 쪽 순매수 많이 있었죠? 하이닉스가 이제 슬슬 올라가려는 분위기 좀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죠. 저항대 넘어가야지만이 뭔가 슬금슬금 나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8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일단은 기대치를 좀 확보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매수 많았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LG화학 쪽 매수가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일단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매도의 부분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LG화학에 대한 악재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서 진행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 순매도 나왔는데 이것은 뭐 일단 단기 조정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담감 일단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인버스 쪽
그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했다. 시장 방향에 베팅했다는 부분들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겠죠.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이 인버스 쪽 매도를 진행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순매수,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갔는데 조금 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고 대응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 매수 같은 경우는 일단 떨어지면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매매는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실 필요는 없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 SK하이닉스 순매도 개인적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내일 시장이 오를 것으로 일단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개인들은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뭐 내려갔다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한 베팅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 주체들의 모양새를 좀 본다면 아침에 떨어졌다가 받아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쪽은 지금 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매수를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85,000원대 또는 그것을 넘어가겠다라고 생각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우리도 매수가 같이 들어갈 텐데 이 포인트는 일단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 포지션 굉장히 좋아요. 근데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매수로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에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냥 급등하는 경우는 잘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상황들 좀 짚어봤는데요. 뭐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기 변동이 나왔을 때 일단 밑에서 받아주려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갔을 때 타이밍만 좀 잘 잡아서 매수한다라면 또 좋은 포지션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